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김동일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새해가 밝았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좀 신바람이 오늘은 났던 것 같아요. 전반적 흐름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저는 어차피 재정절벽이나 이런 문제는 한 11월경 정도에 난 끝났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관점이라서 사실은 예상했던 내용에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속임수인지 아니면 네. 수능을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뭐 좋은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장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스피 2013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매매 동향 이어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회원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할 때 2013년도에 중요 포인트가 2013포인트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전통 분석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다우이론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고점을 넘기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3포인트가 재밌게도 오늘 시초가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2000 그림을 좀 확인해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 연봉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2013년이 되면 5개월 선이 확 치고 올라온다. 그리고 2013년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초에 오히려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좀 보태서 지금 이 그림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2013년도의 연봉입니다. 거의 장대형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연초에 아래 꼬리가 좀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초 첫 거래일인 오늘의 시초가가 연봉의 시초가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와버렸다는 것은 당장은 일단 탄력을 좀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앞서서 우리 이동건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2013포인트가 다시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이게 1분기가 될지 혹은 상반기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1분기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하나 이 연간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이 오늘 시초가로서 너무 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연봉상의 아래 꼬리 없이 그냥 저가형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진 않으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래 우리 시장에서 장대형 양봉에서 시초가가 저가가 만들어진 연봉 없습니다. 하나도. 한 15년 정도를 봤을 때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시초가 영역이 거의 저가권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좀 좋을지 모르겠으나 2013포인트가 멀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뒤가 좀 개운치 못한 이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포인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오히려 초반에 분위기가 막 좋다라고 했다가 2013포인트가 무너졌을 때도 방심하지는 마시고 그 2013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제가 작년도 마지막 방송에서 하단 레인지를 최하로 1900까지도 잡을 수 있다. 그래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흐름들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013포인트가 무너진다면은 연간 저점에 대한 확인 과정이구나. 그렇다면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가 저점인지를. 그때까지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단기적으로나마 좀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좋은 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3 초반대를 좀 중요한 좀 의미 있는 라인대로 좀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쪽을 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다들 이상하게 이야기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지난 한 2주 전까지 1900대 중반 저항 얘기하면서 프로그램 부담이다 했는데 네. 지금 2000 넘겨버리니까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상 최고 잔고, 사상 최고 순차익 잔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수능을 하시되 과거의 사례들에 따라서 긴장도는 좀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매수차익 잔고가 12조 원대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순차익 잔고 기준으로는 6조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들어왔다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외국인으로 들어왔던 어떤 식으로 들어왔던 간에 차익 거래는 이 가격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시스를 추구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의 차등에 따라서는 당연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사례를 1년간만 짧게 놓고 봤을 때 더 길게 놓고 보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차익 매수 차익 잔고가 크게 올라가 있고 매도 차익 잔고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순차익 잔고가 높아졌던 상황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즉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서 출회가 되기 시작했을 때 시황은 최소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잘 소화했다라면 박스권 행보가 됐었고요. 혹은 가격 조정이 꽤 나왔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베이시스 뭐 지금 이후에 베이시스가 뭐 어디서부터는 매도가 나올 거다 전망 나오는데 사실 프로그램 전망은 불가능합니다. 나와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나오는지를 계속 주시하시다가 아침에 어느 순간 장이 열렸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갭이 발생되거나 하면서 프로그램 격차가 베이시스가 격차가 해소가 돼서 매도가 출회된다. 그때부터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한 준비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현재 시장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 좋다라는 것은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관성을 좀 더 유지하시되 이 관성이 프로그램에 딱 부딪히는 순간부터는 반작용이다. 네. 라는 관점으로 전략을 지금은 딱 수립하고 계시면 현재 수익도 극대화시키면서 예상되는 조정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모두 다 지금 상당히 좀 들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좀 긴장감을 그대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시켜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도 수급 보고 있습니다. 기관 투신권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자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투신권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580억 원대 정도 매수가 잡히고 있거든요. 투신권 좀 잘 따라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관이 사네. 며칠 전부터 제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기관 투자자들의 그 바스켓은 2,000포인트대 근접하면 거의 매도 일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 즉 펀드 그 유입이나 유출 역시도 2,000포인트대 올라가면은 거의 돈이 빠져나가는 양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2,000포인트대 그 1,950대 이상부터 계속 매도를 하다가 기관들이 지난 한 20일경부터 1,980 이상에서부터 매수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는 건 기관의 어떤 전략적인 그 전략 교체 혹은 전략 변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철저한 바운더리 매매,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고 떨어지면 매수하던 전략에서 이제 방향성 매매로 시작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썬거리로 동시에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재정절벽 해소에 따른 방향 자체를 좀 더 위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되 기본적인 기관의 유동성 구조 자체는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비싸게 사주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정 포인트는 기관들이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체감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화학주라든지 뭐 증권주 등의 유동성이 큰 종목들을 기관이 밀어 올리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기관이 시장 전체에서 매도로 돌아섰을 때 누가 사줄 거냐? 외국인은 사지 않거든요. 최근에 이쪽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개인들이 받아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조정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 전략과 더불어서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그러니까 수급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시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플레이메이커는 기관이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오늘 투신권이 샀다. 여기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수 라인에 오면은 이제 투신권에서 매도가 좀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2,000포인트, 그 1,900 제가 볼 때 기관들이 단기적인 전략을 포지션을 바꾼 게 한 1,98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기술적으로는 여러모로 봤을 때 뭐 2,080포인트 이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50포인트 넘어가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기관들이 지수 수익률보다는 기관들을 최근에 종목 수익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50포인트 전후를 넘어간다라면은 이 탄력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연초 장세기 때문에 중소형주 코스닥주로 좀 수익을 많이 내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대형주가 상당히 더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좀 업종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전체 큰 흐름은 당연히 경기 민감주, 대형주 쪽으로 올해 계속 꾸준히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낙폭주 장기 투자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싸다고. 그쪽이 다 경기 민감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으나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연초에 페이크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1월 장세하면 제뉴얼 이펙트 얘기하면 대부분 코스닥 테마주들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코스닥에서 1월 장세가 시작되는 시점 1월 첫 거래일이 거의 아닙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 딜레이 기간이 있었던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하루에 너무 실망하시기보다는 지금 보여드렸던 이 베이시스 구조라든지 수급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재정 절벽은 거의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여건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들을 서로 비싸게 사지 않으려고 약간 경계는 다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뭐 지분 편입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나 화학주나 코스닥 대체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약한 거지 네. 사실상 종목들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도 중소형주 코스닥 이러한 프로그램 여건이나 지수에 대한 중기적인 좀 눌림 과정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은 대형주로 올라왔던 이 한 달여의 흐름이 중소형주로 전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전이라기보다는 좀 대체 시장이 될 가능성까지도 일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코스닥 쪽에 대한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분을 좀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 중소형주의 흐름. 어떤 종목을 좀 유망 업종,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 예,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팔으라는 얘기는 네. 아니고요. 이전에 낙폭주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장기적인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가지고 산다라면 이라는 관점으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 얘기해 네. 주시는 거죠? 네. 아까 업종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도 역시 제가 쭉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종목이 있는데 지난주에 서울반도체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네. 멜파스 정도면 우량하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려도 충분히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도 열심히 올라온 종목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네. 사실은 멜파스라는 종목이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소외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 정도의 흐름이에요. 네. 왜냐면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했던 쪽이 IT 부품 쪽이었는데, 사실은 올 하반기 정도에서는 IT 부품 이 실적주보다는 테마주가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에 밀렸던 실적주들이 다시 좀 복귀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시장이 작년 하반기는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던 시장에서 대체 종목들이 테마, 그러니까 내 가치를 가지지 않고 꿈으로 올라온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쪽은 이제 실적이나 이쪽으로 내재 가치라든지 성장성으로 타겟을 맞췄기 때문에 코스닥도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IT 부품 쪽이 어차피 대표적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외주들과 더불어서 주도주들이 어차피 코스닥 쪽도 IT 부품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멜파스를 좀 계속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아시다시피 4분기 실적 좋을 거라 전망 나오고 내년도도 괜찮을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단점이라면은 유사 섹터 종목들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PER 기준으로 동종 업종 평균 PER이 한 8배수 정도인데 얘가 한 11배 정도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가격이 싸진 않지만 오히려 좋은 종목은 비싸게 거래되는 거니까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좋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은 27,0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목표 가격대는 현재 추세에서 여기서 매수하면은 한 33,000원 정도까지 욕심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 대비 손절가는 좀 짧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그림을 잡아놓은 종목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줘야지 그 목표가 네. 나오는 거지 여기서 못 올라가면 또 충분한 조정을 소화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한 끗 꿈에 부풀었는데 그 주저앉아 버리면 데미지가 그만큼 큰 법이니까 손절 가격대는 제가 예상한 흐름은 26,000원 정도까지이고 그 이하로 내려온다면 뭔가 조금 이 그림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절가 네. 26,000원입니다. 손절가 짧은 게 체크 포인트고 추세 형성하면서 올라가지 저희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또 내일장 전략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풍성한 수익 거두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